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은 오전 1시 25분인데요. 새벽이죠. 제가 뭐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뭐 하루를 준비하냐 그게 아니라 제가 급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롭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프거든요. 근데 뭐 이제 소화제도 먹고 손도 따고 해가지고 이제 좀 이제 나아졌는데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잠이 안 와요. 많이 마신 것도 아닌데 한 잔 마셨는데 조금 컨디션도 안 좋고 해서 그냥 영상이나 한번 새벽 감성으로 한번 이제 뉴스들이나 좀 살펴보려고 이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장 처음 뉴스는 제가 이거 아껴둔 뉴스거든요. 제가 시황 뉴스랑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별로 이제 HLB 뉴스가 아니구나 싶으면 이제 안 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딱 노려가지고 최대한 이제 안 보는 시기에 제가 딱 이거 올리려고 했거든요. 저는 이제 유튜브가 제 이제 좀 기록용이니까 좀 이런 자료들을 좀 남겨두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이제 너무 많이 보면은 또 조금 좀 그렇기도 하고 약간 모순된 감정입니다. 제 채널을 많이 보면은 이제 제 수익이 증가하니까 좋으면서도 또 사실 많이 안 봤으면 좋겠는 영상들이 좀 중간중간에 끼어 있거든요.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제 영상들이 뭐 오히려 약간 평범한 제목으로 올라가는 게 진짜로 좀 공개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경우도 많고, 막 관련 없는 거 막 올리다가도 중간에 살짝 좀 의미 있는 자료들 끼워 넣고 막 그런 경우도 좀 많거든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제가 이제 뉴스로 다루고 막 시황 다루고 하는 것들 중에서는 얻어갈 것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막 아무거나 올리는 건 아니고 제가 좀 의미가 있다 싶은 것들은 이제 제가 추려가지고 이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일단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 못 쓰는 자산주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좀 나와 있지만은 시가총액 보유 땅값보다 적은 극단적 저평가 대기업 이제 7개사 다라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에게서 좀 많이 듣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게 풍선이 있어요. 이제 풍선이 이렇게 있는데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 풍선 안에 100만원이 있어요. 100만원이 있는데 이 풍선의 가격이 50만원이다. 그럼 이거 살 건가요, 안 살 건가요? 100만원인데 안 산다고 하는 사람 좀 이상하죠? 50만원을 사가지고 터트려가지고 이 100만원 하면은 차이가 얼마죠? 50%? 50%가 아니라 50만원. 그리고 수익률 100%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자산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다시 보면은 이제 시가총액이 보유 땅값보다 적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땅값이 있는데 이 땅값은 회사가 소유하는 거겠죠. 그 땅값이 만약에 1조라고 하면은 시가총액은 5천억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살 건가요, 안 살 건가요? 사죠. 완전히 인수해가지고 이거 땅 다 팔아버리면은 이득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산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은 항상 이런 논리적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 심리가 걸려있고, 그 다음에 사양산업에 있는 이제 기업들은 이제 또 다른 논리로 인해서 뭐 계속 적자가 나고 그러다 보면은 이 땅도 팔고 뭐 자산도 줄어들고 약간 그런 논리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가총액보다 보유 땅값,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보유 땅값보다 적다 해가지고 무조건 사면은 또 수익을 본다,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잘 구별해야 되는 그런 좀 눈도 있긴 해야 되는데, 자, 그 예시를 이제 여기서 들어줬죠. 시총 1조 두산, 시가총액 1조입니다. 시가총액 1조라는 말은 주식이 있는데 내가 1조가 있으면 두산을 다 가져갈 수 있죠.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1조를 투자해서 내가 두산을 다 샀다. 그럼 토지 가치가 4.7조라는 거죠. 그럼 내가 1조를 투자해서 4.7조라는 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수익이 지금 엄청나죠. 조 단위로 나는 수익이죠. 그리고 하나는 또 이제 시청보다 땅값이 2.4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풍선 안에 있는 100만원인 거죠. 이 토지 가치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다뤄드렸던 신세계, 현대 뭐 이런 백화점들도 이제 저평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산주들이 왜 힘을 못 쓰냐? 본업 부실의 자산 가치가 빛을 못 보는 거죠. 산업이 지금 계속 하향세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선뜻 매수를 못 하는 거죠. 왜냐면 계속 적자 나다가 이제 뭐 도산할 수도 있고 막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이제 자산이 많다고 해도 그것도 다 까먹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기업들 중에 이제 잘 보고 있으면은 또 살아나는 것들이 있다면은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명백한 저평가죠. 저평가에 대한 기준들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저평가잖아요. 확실하게.
그럼 또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기업들이 몇 개 있냐? 7개가 있다고 했죠. 대기업이라고 했으니까 대기업 7개의 회사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메모해 놓고 이제 알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은 각자 이제 매수 타점에 따라서 이제 매매를 하면은 너무나 안전한, 이게 물려도 이 토지 가치를 보고서 그래도 좀 버텨볼 만한 그런 근거가 있잖아요. 제가 그 HLB만 다루다가 좀 바이오 예시를 들기 좀 그런데 무슨 업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바이오로 하면은 계속 회사가 적자예요. 뭐 자산도 뭐 없어. 그런데 시가총액 높은 기업들도 좀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업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 신약이 만약에 잘못되면은 이제 그 버틸 수 있느냐? 못 버티거든요. 그 확실한 근거가 있지 않는 한, HIB 아닙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지 않는 한 그걸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적자나다가 그냥 도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 자산주라고 분류되는 기업들은 이게 시가총액이 주가가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겠죠. 떨어져도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겁니다. 여기 토지 가치가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겁니다. 마치 이제 HLB 입장에서는 이제 항서제약의 그 중국 시판이 되고 있잖아요. 아파트니 그런 거 같이 좀 근거가 있는 겁니다. 내가 물려도 버틸 만한 그런 근거. 버티면은 손해는 절대 안 볼 것 같다. 그 워런 버핏이 뭐 안전 마진, 세이프 마진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이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의미도 해당되는 거죠. 자, 이제 기사 내용도 보면은 일단은 기업 이름들 다 한번 언급드리면 두산중공업, 한화, SK네트워크스, 신세계, 현대백화점, 대한항공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느낌이 이제 중공업 그리고 백화점, 뭐 대한항공 지금 약간 좀 사업이 좀 힘든 그런 기업들이란 거는 알 수 있겠죠. 이 중에 뭐 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대기업이라 그리고 다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러진 않겠지만 또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치고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이런 자산 가치가 있으니까 치고 올라올 때 이 가치만큼 이제 재평가 다시 받겠죠. 자기의 이제 원래 가치를 이제 평가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사에 이제 설명이 있는데 이제 기업이 보유한 토지 가치보다 시가총액이 낮다. 보유한 투지를 장부가로 처분해도, 장부가, 시장가도 아니고 장부가로 처분해도 지분 전체를 매입하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풍선 안에 100만원. 그리고 토지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도 주가가 극단적으로 낮은 저평가 자산주가 속출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이렇게 이제 자산 가치가 왜 크게 저평가되었을까? 땅은 시가총액보다 그 가격이 높은데 그 이유는 이제 자회사 부실, 주력 사업 불황 등 미래 성장 가치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저평가 요인이 얼마나 빨리 해소될 수 있을지가 이제 키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각자 이제 약간 매매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이 좀 들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토지 장부 가치를 어떻게 했냐면 지난해 3분기 결산을 통해 토지 가치를 재무상태표 주석으로 공시한 상장사를 대상으로 이제 계산을 해본 겁니다. 이 기자가 했겠죠. 그래서 뭐 유형 자산 가운데 토지를 대상으로 했고 이제 투자 부동산은 이제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 감가상각이 매년 계속 되니까 사실은 가치가 이제 없어진다고 보는데 토지는 가치가 계속 있죠.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대비 토지 가치가 가장 높은 게 이제 두산이라고 하고요.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는데 그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만약에 약간 이제 매수할까 고민하고 그러신 분들은 이제 장기 투자, 가치 투자자의 적성이 맞으신 분인 겁니다. 이거는 절대 내가 질 싸움이 아니다. 내가 적어도 이기진 못해도 지진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겠죠. 이거는 뭐 어디 초등학생한테 가서 설명해도 그 말이 다 되는 거죠. 이제 보통 이제 투자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 내가 생각해도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도 뭔가 조금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뭐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앞으로 미래에 더 많이 성장할 테니까 지금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해도 사실은 비싼 게 아니야, 싼 거야, 이렇게 해서 할 때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각자의 미래를 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현재 가치로 봤을 때 이 시가총액으로 다 샀을 때 이 토지 가치를 이상의 그런 현금을 뽑아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기사 마지막으로 좀 쭉 다 보고, 그리고 뭐 배당 수익률로도 이제 7.2%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두산에 대해서는. 그래서 두산은 이제 자신과 같은, 그러니까 토지 자산 다 처분하면 자신의 한 네 곳, 자신과 비슷한 규모의
4곳을 매입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이제 말해주고 있고. 자, 그리고 이런 기업들 특징 말씀드렸죠.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 업황이 좋지 않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신규 사업들은 이제 사업 지원과 부진도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고 있으니까 계속 주가는 하염없이 하락하다가 이제 너무 많이 하락해서 이제 그 투자 자산 뭐죠? 그 토지 가격보다 더 주가가 떨어진 거죠. 자, 그 시간이 되시면은 이런 거 그 이유, 왜 투자자들한테 외면 받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아시면 되고, 마지막 꿀팁으로 이 이유가 해소되면 이제 당연히 다시 제대로 재평가 받겠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